LG화학의 기준에서 당연히 뚫린다고 봐야죠. 응? 뚫린다고 보고 편입의 기준을 당연히 설정을 해야죠. 오늘 문자 세 번째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76만 원 뚫린다고 보고 세 번째 문자 25% 비중까지 그렇게 해서 주력의 관점이에요. 에코프로는 아쉽더라도 전량 차익 실현을 한 거고 70만 원입니다. 목표 주가 90만 원 설정해서 에코프로 보여드릴 때 다들 윤정도 정신 나갔다 오버한다 다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 LG화학의 기준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을 52주 고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위치에 형성돼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70만 원 공부하면서 90만 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고, 제이오는 다시 43,000원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이오를 추가 편입, 그러니까 추가 편입이 아니라 신규 편입자 편입까지도 고려를 했다라는 부분을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도가 있더라도 기간 쪽의 수급이 제이오도 일정 범위 있는 쪽이라서 어찌됐든 지금 뭐 에코프로는 물량을 뺏겼지만 에코프로 BM에서 다시 이제 뭐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았고 66만 원 대비해서 4만 원이나 올라왔어요. 여러분, 66만 원 대비 4만 원이면은 얼마입니까? 한 5%, 6% 정도 더 올라온 거잖아요. 6%. 그럼 그 6%를 에코프로 BM에서 순환선에서 잡아가면 될 거고 나머지 종목군들에서도 잡아가면 되니까 뭐 지금 가금 뭐 코스모학도 상한가 갈 수 있는 기준이 되네요. 자, 2차 전지 전체적인 기준을 다시 한 차례 또 잡아드리면 우리는 포트폴리오 구성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LG화학 쪽의 기준 그리고 포스코어 퓨처엠의 기준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기준 순환성의 흐름이 나온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둡니다. 그리고 주력주의 관점 기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지금 2차 전지에 막말로 몰빵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2차 전지군에서 수익률을 뭐 더 극대화하고 있으면 가장 땡큐하죠. 근데 이제 그런 쪽에 쏠림 현상보다는 이렇게 묶어서 간다. 현대차 부분 20% 편입을 했죠. 3월 말 종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LG전자 15%씩 이렇게 해서 IT와 자동차를 50%를 묶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지난해 4분기부터 해서 IT의 수급은 상상을 초월하고요. 그때부터 해서 누적 그 상승률도 어마어마하고 올해 들어서만도 하이닉스가 30% 올라갔다 눌린 다음에 지금 다시 25% 이상 올라와 있고 LG전자는 올해 들어서만 40%, 현대차도 올해 들어서만 26% 올라왔다가 지금 눌려서 23%. 요 세 종목만 있었어도 계좌 수익률은 20%를 넘겨요. 예? 그죠? 그리고 2차 전지 기준에 이 세 종목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이제 순환성 흐름에 거래가 터져 있어서 들어간 거고 들어가고 한 2, 3일 고생했나요? 그러고 나서 뭐 수익이고 이 두 종목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계속 내고 있고 76만 원이 52주 고가입니다. 그걸 지금 넘기는 시점이고 오늘 기준에 SDI하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오늘 기준에 LG화학은 다시 시가총액 5위로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DB하이텍 그러다 보니까 계좌 수익이 3.5%인 거예요. 계좌 수익이. 예? 계좌 수익이 3월 말 종가 대비. 근데 이게 고점일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2차 전지 기준을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하면 에코프로 기준은 추가적으로 더 강세를 띄지만 이제 따라붙지 못하고요. 우리 케빈 선생님께서 에이 대표님은 자꾸 팔라 그래. 팔라 그래. 라고 이제 제이오 갖고 계시구나. 제이오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는 매도 사인, 차익 실현 사인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원래 이제 1.53% 잡아드렸으면은 한 차례 43,000원에서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되셨어야 되는데 제가 한 템포 놓쳤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그걸 기준을 잡으셨고 그 다음에 감장 선생님께서 내보고 어떤 말씀이신가? 대표님이 자꾸 팔으래요. 제이오는 공식적으로 문자는 나가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라이브 방송에서는 12%인가 올라와 있을 때 11.73일 때 라이브 방송에서는 2차 전지 종목군들 오늘 차익 실현을 일정 범위 하겠습니다. LG화학 포스코 퓨처엠은 안 팝니다. 계속 가지고 가고요. 이노베이션도 안 팔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제 아쉽게도 절반 이상, 또 공식 포트에선 전량 차익 실현됐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뭐 절반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에코프로 BM을 오늘 매수를 잡아드렸고, 그 다음 JO 금요일날 잡은 거 차익 실현할 거고, PNT 일단 유지하고, 그 다음 개별 기준에 뭐 코스모 화학 신소재 가지고 계신다면 그 부분,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ICT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 결론적으로 이제 이 2차 전지 부분은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코스닥 쪽에 교육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황 쪽의 차트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황 쪽의 차트 보시면,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꼭 빼놓지 않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막말로 이 당시 기준에 코스모 신소재 18만 원, 이 목표 주가 계속 상향한 거, 이거 대단한 기준이 돼요. 이 목표 주가를 뭐 예를 들면은 18만 원 목표 주가가 15만 원일 때 설정했다 안 해. 13만 4천 원일 때. 13만 4천 원일 때. 그리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8만 원의 목표 주가 설정했을 때가 굉장히 낮은 가격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낮은 가격. 코스모 화학도 보시면은 어디 있니? 8만 원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렇게 이제 쭉 진행하다 여기 8만 원인데, 이게 4월 3일이니까 5만 원대, 5만 원대면 조금은 높구나. 얘는 그래도 그나마도 6만 원대구나. 6만 원대에 8만 원. 4월 3일이니까 4월 3일이면은 64,800원 상한가라고 기준을 만약에 잡으면, 근데 이게 상한가가 아닌 아마 장중 기준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부터 볼까요?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신뢰됩니다. 실릴 거로 저는 봅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은 IT에서 끌어낼 겁니다. 결국은 이제 IT에서 거래대금을 지금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오래간만에 2조의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이렇게 좀, 하이닉스도 1조까지 터졌고, 그렇게 해서 이 거래가 이제 아직까지는 밋밋해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수반돼 있고 20조 이상까지 올라와야 돼. 그게 이제 20조까지 올라오면은 코스닥이 좀 쉬고 이쪽 IT에서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럴 때 미련 갖지 않으셔야 됩니다. 2차 전지 쪽에. 그렇게 되고 이 거래대금 요걸 보여드리면서 대세장이다. 왜 어렵게 생각하냐? 유럽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일일 기준 잡으세요라고.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 때가 이게 언제요? 시젠 진단키트주들이 하루에 거래대금 2조씩 터질 때. 시젠이 2조. 지금 에코프로의 거래대금이 이제 지금 1조거든요. 오늘 계속 움직이면 2조까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거래대금이 지금 예를 들어서 1조를 넘기고 2조에 달한다? 그럼 시즌이 거래대금 2조일 때 정점이었느냐? 아니죠. 거래대금 2조일 때 이걸 박스를 쳐놨을 때가 시즌이 10만 원 초반에서 30만 원대까지 갔을 때, 우리가 한 달 내내 시즌 공략해서 그냥 한 달 만에 더블 수익. 지금 이제 방 안에 안 계시지만은 우리 태민님 같은 경우가 시즌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주식을 처음 한 거죠. 그분이 시즌을 뭐 몇십억씩 들어왔어요. 단타를 치러. 그 몇십억이라는 금액이 큰지 작은지도 모르고 막 들어가는 거지. 그 수익을 올렸는데 몇 억이야 수익이. 뭐지 하고 봤더니 뭐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주식자산 운영자산 금액이 좀 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매매는 안 하셨는데, 예? 지금에 이제 그런 매매는 안 하시는데,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막 그 진단키 투주들이 그렇게 날아가고 신풍제약이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날아갈 때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었냐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삼형제가 셀트리온이 11월 25일이에요. 11월 25일 날 셀트리온이 25% 올라오면서 거래대금 3조를 넘깁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에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장중 상한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 시가총액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는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거래대금 3조 터트리면서 시가총액 3위였던 셀트리온이 25%씩 올라오던 그런 장이에요 이게.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에 있는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이제 주식시장 들어오셨다면은. 근데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나 전문가예요 해놓고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 기억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지. 없을 수밖에 없지. 왜? 속된 표현으로 개잡주하는데 그 기억이 나겠냐고요. 그 당시 기준은 시가총액 대형주인데 그래도 시젠이든 신풍제약이든 셀트리온 삼형제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세 번째 박스 쳐드린 이 세 번째 박스가 그것도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주식 역사하고 우리 방안하고 따로 놀지를 않아요. 왜? 거래대금 최상위만 우린 들어가잖아요. 대형주에서. 그러니까 요 기준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정확히 8월 2일부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3조 원대 시가총액에서 얼마? 27조 원대 시가총액으로 27조 7천억까지 올라오죠. 13조 원대에서 27조 7천억. 결론적으로 27조 7천억까지 올라오면서 우리는 보름 만에 더블 수익을 낸 거 아니에요. 보름 만에 더블 수익. 결론적으로 보름 만에 더블 수익을 내고 나서요.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거래가 둔화되면서 전체 시장에 히트 종목이 거의 없어요. 다만 이제 뭐 이럴 때 기준에 위메이드 기억나시죠? 위메이드 8천억짜리 7조 5천억까지 만드는데 3개월. 걔가 무상증자 테마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때도 에코프로 삼형제 기준에서 에코프로 HM 무상증자 하면서 뭐 인적 분할 무상증자 하면서 날라갔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이에요. 거래대금 18조.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수준으로 끌어당기면서 올려놓는데 결론은 그 당시에 수익 잘냈다의 기준이 아니라 요거 보시면 돼요. 올해 1월 2일 날 거래대금이 얼마? 4조 4천억이었습니다. 4조 3,680억. 근데 이 거래대금이 3월 23일 날 어떻게 해요? 종목 3개가 4조 4천억. 그러니까 1월 2일의 전체 시장 거래대금보다 종목 3개가 거래대금을 더 많이 터뜨려요. 이거는 불을 뿜고 있다는 거지 이제. 일시적으로 하루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을 뿜고 있다. 불을 뿜고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정점이 되겠느냐. 이렇게 보면 이제 아무 감흥이 없잖아요. 기억도 안 나죠. 이날이 뭔 날인지 기억도 안 나. 전체 시장이 다 그래요. 채널 돌리면 나오는 애들이 다 그런 거야. 기억도 안 나. 이게 뭔데? 기억이 안 나죠. 이게 뭐예요? 에코프로 BM이 고점이 22%입니다. 22%에서 3시 넘어서 순간적으로 마이너스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플러스 9%에서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10%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이게 종가예요. 그럼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전일 대비 강세를 띄고 마감했습니다. 끝. 뭘 장중에 고점을 찍었는데 꼬리를 얼마나 달았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결론은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전체 시장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온 에코프로 BM이 결론적으로 10% 올라오고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에코프로가 뭔 짓이 나왔더라도 어찌됐건 강보합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은 극대형주에서 이러는 흐름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매매가 있다가 순간적으로 누군가 확 던져서 무너졌는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전체적으로 로스콘 물량이 막 쏟아져. 우리도 솔직히 방안에서 지금 2차 전지 다 가는데 에코프로가 뭐가 좋아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다른 종목 뭐가 좋아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돈빨로 가는데 뭘. 시젠이 뭐가 좋아서 그런 얘기 할 필요 뭐가 있어. 그 당시 기준에. 이 기준에 일단 검색기에서는 매도 사인 다 나왔고 검색기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타깝게 이제 마지막 물량 우리 손절을 했지만 이거 뭐 1월부터 어마어마한 수익 냈고 마지막 물량 손절을 했지만 이날 15만 원 찍고 내려올 때 검색기에서는 무조건 매도 탈퇴 신호가 이렇게 나와요. 왜? 고점 대비 3% 밀려 혹은 거래대금이 둔화돼 그럼 매도 나옵니다. 이수학은 개장 초에 이미 우리가 28% 9% 올라올 때 상한가 바라지 말고 꺾이면 차익 실현합니다. 전량 매도했고 금양도 전량 매도했고 얘도 그렇고 다만 포스코 케미칼은 가져갔죠. 주력으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22% 찍고 꺾여지는 흐름이에요. 응?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검색기에서는 이미 3시 이전에 매도 사인이 다 나와요. 거래가 둔화됐든 고점 대비 밀렸든. 응? 그런 기준에서 들여다보는 거고, 그리고 정점이냐의 기준은 그래서 이걸 보려고 이제 지금 꺼내들어 설명을 드린 건데, 2차 전지가 정점이냐 시장이 정점이냐 아니라니까. 응? 시장이 정점이냐 아니라고. 시장이 정점이 되려면 정확하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올라간 거래 실리면서. 응? 지금 거래 실렸잖아. 거래가 둔화된 거 있어요? 한 번이라도? 중간에 잠시 주춤? 그건 둔화된 게 아니고. 이렇게 거래가 둔화돼야지 이렇게. 예? 근데 거래가 둔화되는데 고점이 넘겨지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게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입니다. 뭐 개뿔이나 무슨 뭐 응? 우리도 갖고 있지만 하나 갤러리아가 2,000원짜리인데 1억 주 터졌어. 그 2천억 분이 더 되냐고. 에코프로 지금 한 종목이 1조를 넘기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 갤러리아 같은 종목 10종목이 10억 주를 넘겼어. 거래량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개뿔이나. 거래대금이 에코프로 BM에서 내놓는 지금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럼 결론은 오늘 코스닥도 거래대금은 뭐 2조, 20조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거래대금이 꺾이지가 않은 거래대금에서 고점을 넘겼는데 웬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에코프로 BM을 떠나서 그럼 코스닥 시장 자체를 못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뭔 주식 매매를 하나? 그냥 포트폴리오만 딱 구성해놓고 끝나면 되지. 방 안에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나 신경 쓰기 싫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갖고 갈래. 그런 분들 계세요. 응? 그러면서 다른 거 이제 뭐 건설주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면 그거 하지 마시고 이걸로만 하십시오. 끝. 단순하죠. 그냥 이것만 생각하세요. 윤정도가 얘기한 그대로.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갈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둔화되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자꾸 고점을 넘겨. 여기서는 이제 주의를 하자는 거야. 그럼 오늘 거래대금이 에코프로 BM이 터져 안 터져? 터졌죠. 그럼 정점이 아니야. 근데 왜 팔아? 고점 대비해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로 했잖아요. 어?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양봉이면 안 팔아. 근데 고점 대비해서 뭐 요럴 때 짜증스러운 거지. 결론은 더 올라갔으니까. 어? 더 올라갔으니까 짜증스럽긴 합니다만 이럴 때 고점 대비해서 5%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응? 이럴 때 뭐 개장초라고 잡더라도 5분봉에. 그래서 고점 대비 3% 기준에 매도를 하자 했는데 원래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변동성이 커져 있으니 10시까지는 5%까지 열어놨었죠. 5%까지. 오늘 기준은 이제 뭐 3%로 잡아놨고 저는 공식적으로 매도를 하겠습니다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뭐 절반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고요. 공식적으로 그 15% 이상 안 따라붙으니까 우리는 여기는 안 따라붙습니다. 어차피 뭐 에코프로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고 제이오도 있고 LG 화학도 있고 그래서 2차 전지 종목군에 이제 코스모화학 쪽의 기준도 코스모화학 수익률도 올려주신 거 다 뿌리시고 조금 전에 나가서 얘기했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제이오 고점도 못 잡아줬으면은 신경 써야지. 응? 대신 거 활용하시라니까. 그렇게 해서 코스모화학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대비해서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차익 실현 범위로. 그래요? 그러면 저기에도 올려놔요. 컨텐츠 방에도. 아까는 하나 올려놓고 오늘은 그 일정 범위의 정리 기준의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갈 겁니다. 어쨌든 양봉이면 안 팔아요. 뭐 정리한다고 해서 뭐 아무 곳에서나 매도 이렇게 기준을 잡지는 않아요. 양봉이면 안 팔고 음봉이 아니라 꼬리죠. 이제 지금은 뭐 꼬리의 기준으로 잡히는 거죠. 에코프로의 기준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BM도 오늘 이제 뭐 27만 2천 원 문자 사인 나가고 실질적으로는 아마 27만 원 미만에서 다 잡혔을 것 같아요. 문자 나가자마자 출렁해가지고 26만 원대로 밀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점에서 미끄러지면은 기존 물량도 있으니까
차익 실현 범위 설정했다가 그래도 다 팔더라도 우리는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또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PNT, 제이오 굉장히 많아요 종목이.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기준에서 대처를 하시죠. 그 제이오도 똑같은 그 기준에서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고 제이오가 38,475원이 평균 단가예요. 그래서 거래량 부분 또 거래대금 부분 다 확인하시고 거래대금 거래량이 사실은 윤정두가 원하는 수준에는 조금 모자라요. 더 터지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주 정도. 그럼 10시 50분이니까 지금 이미 한 4,500만 주 터져줘야 좀 긍정적으로 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쉽고 VI는 이제 한번 발동이 됐고 아직 뭐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그러니까 이제 막 1조를 넘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변동이 훅훅 움직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그 캡처했을 때가 43,250원이고 1.5% 아직 오전장이니까 나는 야 이렇게 변동이 큰데 어떻게 1.5%의 물량을 차익 실현하니? 그렇다면은 3%에는 일단 무조건 절반 이상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가 원활하시다면 오히려 짧게 끊으시고 재편입하면 되죠. 어? 그게 뭐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3번씩 쪼개드리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은 2번의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데 지금의 기준은 이제 좀 쪼개드린 그런 기준이 됐어요. 차익 실현 범위를. 그래서 일단은 3번씩이나 이렇게 차익 실현 범위를 쪼개드리는 만큼 기준점이 이탈이 되면 최소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준 잡아서 재편입을 하든 그렇게 설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그 이제 막 시가총액 1조 넘긴 종목군들의 기준에서는 사실상 변동성을 계속 뭐 물론 코스모학 같은 케이스도 있지만 변동성 기준을 계속 뺑뺑이를 잡아서 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래대금 거래량 기준을.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매직 계산기 잘라놓은 부분으로 설정을 합니다. 지금 뭐 42,850원입니다만 영상 부분에서 뭐 계속해서 올려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장중 기준에 아직 오전장이니까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 자른 게 요 가격입니다. 요 가격 기준이고 요 부분을 지금 이제 매직 계산기부터 올려드리고 텍스트 만들어서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에 43,250원 기준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44,300원인데 일단은 45,000 그대로 유지해 놓고 장중 고점이 44,300원이에요. 그죠? 1차 목표 주가는 마이너스 1.5% 43,600원. 그러니까 저 가격이 왔을 때 이제 발송을 해드렸으면 가장 좋은데 좀 아쉽고요. 거기다 이제 43,000원도 또 이탈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장 기준에 이제 뭐 등락범위 보시다가 43,000원 이하에서 굳이 지금 위치에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제 42,100원이 5%입니다. 거기에서는 최소 절반 이상 전량까지, 예? 전량까지 차익 실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뭐 지금 기준에서도 차익 실현을 하시더라도 무리수 없죠. 금요일날 편입해서 뭐 하루 만에 만족스럽지 못한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차익 실현하셔도 뭐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쪽 에코프로 BM 쪽이나 에코프로가 지금 22%예요. 그럼 억지로 에코프로 BM도 뭐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에코프로 BM도 이제 지금쯤에서 전략 기준을 차익 실현 전략 기준 설정 범위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개장 초에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 매수이였는데 지금은 조금 아쉽게 그 매수 강도가 제한적이에요. 지금 뭐 프로그램 쪽이 거의 관망 기준 정도 수준인 거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매수 평균 단가가 높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 에코프로 BM의 오늘 문자 말고
단문 문자 지금 에코프로 BM JO 단문 문자 뭐 계속해서 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링크 있잖아요. 링크 부분은 상위 한 5개 정도까지만 오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4월 7일 기준에 25만 1,000원에 편입을 했어요. 25만 1,000원 또 25만 9,000원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또 22만 2,000원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 BM도 1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25만 원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오늘 매수가 있긴 합니다만 25만 원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전략을 꾸립니다. 그리고 지금 JO는 다시 이제 42,850원 900원이니까 에코프로의 강세가 지속되고 코스모 화학의 강세가 지속되면 저쪽의 변동성도 확대될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26만 9천원 이렇게 이걸 마지노선으로 여기를 잡을게요. 왜냐면 변동률이 8%예요. 변동률이. 그리고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얘 변동률 8%하고 잠시만 얘도 오전장이니까 초록색으로 중립으로 변동률이 8%면 뭐 제2호의 변동률 11%하고 뭐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규모를 따졌을 때 이제 얘가 뭐 더 우위긴 합니다만 일단은 5장 넘어가면은 1.5%도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점을 넘기면 편입의 기준 설정하는 걸 고민을 해볼게요. 프로그램 수급이 이제 뭐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더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일단은 뭐 조금 더 캡처하죠 얘는. 왜냐면 고가가 계속 높여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고점이 일정 범위 형성되고 나면은 얘도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문자를 발송을 할 겁니다. 그럼 되겠죠. 그리고 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차익 실현하십시오 문자 나가는 건 그건 잘못된 거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은 뭐 영상에서 또 혹은 매직 계산기에서 설정 범위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코스모화학은 매직 계산기에서 1.5% 초록색 그리고 3%는 파란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올려놔 드리세요. 코스모화학은.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도 상한가를 갔는데 야 과연 이번 주도 상한가를 갈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죠.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짜증스럽네요. 매수 강도를 오히려 잡아줄 수도 있는 잡아드릴 수도 있는 범위였는데 그 매수 사인을 한 템포를 놓쳐버리네요. 오히려 에코프로 BM 쪽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차익 실현의 범위 설정 범위가 아니라 변동률의 기준에서 일단 영상 올려드리고 제2호나 에코프로 BM을 편입 설정을 할지 고민을 해서 명확하게 기준 잡아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그리고 이제 종목 검색기 기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13시 기준에서의 종목도 무지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오후장의 기준에서도 계속 그죠? 아 오후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1시 지금 전후 수준인데 검색기에서 지금 결코 나쁘지 않아요.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 자 일단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